여러분들은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시나요? 아니면 뭐 다른 사업이나 뭐 프리랜서, 뭐 기타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.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누구나 생업이라는 거, 생업.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업무 프레셔가 어느 정도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많은 돈을 벌고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대량 구매 대행을 했을 때 가족이나 주변의 반응. 저는 해외 직구를 한다고 했을 때, 대기업 다니던 아이가 회사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걸 보니 많이 힘든가?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 회사를 위한 시스템을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할 때 이게 그쪽 부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쪽 부서에 있는 사람들과 또 소통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. 결론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서로 위치만 다를 뿐이지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구나. CEO와 좀 그 회사 내에 힘 있는 사람들 몇 명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리더로서 앞으로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. 근데 문제는 그거죠. 그 리더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 지는 책임을 순전히 그 리더가 지는 사회이냐. 그게 아닌 거에 굉장히 이데올로기를 느꼈다고 할까요? 많이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. 정말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올해 크리스마스 때 주문이 6개였어요. 6개가 나쁘진 않죠. 일매출에서 제가 했을 때는. 처음에 주문 진짜 안 들어왔으니까. 근데 이제 샵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주문 수집 프로그램이죠. 그걸 켰는데 거의 뭐 60개에서 거의 120개까지 그냥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. 갑자기 주문이. 지금 이게 고장난 것 같아요. 껐다 다시 킬게요. 껐다 다시 켰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. 똑같은. 야, 이건 뭐지?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. 이걸 먹을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주문을 쳐야 되는구나. 지금 집에 도착하자마자. 그래서 정말 밥을 못 먹고 생전 처음 보는 그 주문 뭐라고 할까요? 주문 벼락에 주문을 정말 열심히 쳤습니다. CS도 바로바로 쳐가지고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는데 주문을 치면 신규 주문, 주문을 치면 신규 주문. 그게 일발성일지 몰랐을 거잖아요. 정말 운 좋게 잠깐 그랬던 건데 고생 끝나셨다 하면서 어머니께 이제 효도하겠다고. 물론 효도는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호캉스를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번 시켜드렸는데 아무튼 월급이 제 기준에는 적진 않았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월급이 적다고 느껴졌냐면 회사에서 이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는 게 처음부터 목표였고 임원을 다는 게 제 목표였는데 월급이 먹고 살기에 적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대기업 모르겠어요. 대기업마다 근무 시간과 근무 패턴이 어떻게 변했냐면 오히려 좀 더 힘들어진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시키는 걸 하는 거니까 일하다가도 좀 쉬고 싶으면 쉬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기보다는 내가 맡고 있는 일을 회사가 원하는 수준에서 좀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서 한 획을 긋겠다 싶을 정도의 노력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.
그래도 나름 그 안에 주어진 패턴 안에서 열심히 했겠죠.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냐? 다 똑같죠. 뭐 8시 반 출근. 그럼 집이 좀 멀면 한 6시까지 일어나야 되고, 좀 더 일찍 출근하는 날도 있었겠죠. 퇴근은 어떻게 되냐? 그게 없었어요. 일을 잘 하냐, 못 하느냐, 그거에 따라서 퇴근 시간이 천차만별로 달라졌습니다. 근무 패턴은 어떻게 됐을까요? 뭐 다 주 5일이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도 있어요. 왜냐면 회사가 다 사익성을 쫓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이제 높은 봉급을 받고 계시는 차장님들 같은 경우는 퇴근도 못 하실 거고, 위에 분들이 퇴근 못하면 밑에 사람들 당연히 뭐 문화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 회사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퇴근을 잘 못했죠. 지금은 어떠냐? 지금 좀 더 심해졌어요, 오히려. 지금은 그러면 왜 퇴근 못하냐? 지금은 제 욕심 때문에 퇴근을 못합니다. 지금도 지금 시간이 어저께도 밤을 샜잖아요. 유튜브를 처음 찍기 때문에 유튜브를 좀 잘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서 한다 해가지고 어제 그 밤을 샜는데, 오늘도 이제 뭐 제가 하는 사업들을 다 하고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11시까지 일을 했더라고요. 그럼 들어와서 또 욕심이 있어서 한번 시작한 유튜브는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겠다. 그리고 꿀팁도 드리고, 주변에 좀 좋은 평을 받고, 아,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어저께 첫 영상인데도 너무 좀 좋게 평가해 주시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너무 감사했어요. 그래서 근무 패턴은 오히려 욕심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, 일하기 싫으면 안 하고, 좀 쉬고 싶을 때는 쉬고, 근데 좀 쉴 때는 제대로 쉬고, 일할 때는 제대로 일하고, 어, 약간 거의 뭐 끝판왕까지 온 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일에 약간 워커홀릭? 네, 그런 게 있는 것 같고. 하여튼 그 너무 댓글이 감사했고, 구독과 좋아요는 뭐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걸 달 기술이 없어요. 여기 이따 생각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가 나중에 할게요. 그래서 요거 많이 듣죠. 구매 대행 아직 할만한가? 구매 대행은요, 언제나 할만합니다. 근데 이제 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 안 되시는 거는 저도 이해해요. 왜냐면 저도 안 됐었으니까.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공략법 찾고 꾸준히 하면 된다. 그럼 공략법 뭐냐?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를 들어오잖아요.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창과 조금 다를 겁니다. 여기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해볼까요? 마동석 씨. 진실의 방으로. 네. 혼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많이 뻘쭘한데. 아무튼. 자, 예를 들어서 휴대폰 통신을 한번 해봅시다.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, 사실.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휴대폰 케이스, 휴대폰 충전기, 러기폰, 안드로이드, 뭐 어쩌고저쩌고, 중고, 휴대폰, 플렉스, 휴대폰 거치대, 무전 통신 안테나, 핸드폰 액세서리, 보조 배터리, 뭐 이렇게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제일 비싼 게 뭐죠? 돈이 될 것 같은 거. 여기죠. 여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, 뭐 애플폰 이런 거죠. 이런 거 요즘 많이 팔잖아요. 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걸 찾는 사람도 있겠죠.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다 올라온 거예요.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주력으로 할 만한 거는 큰 회사들이 덤비지 않을 만한 거.
핸드폰은 내가 판다 해갖고 많이 팔 수 있다? 많이 팔죠. 많이 팔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만큼 경쟁도 좀 치열한 데는 좀 피하자는 거죠. 그럼 뭐 휴대폰 케이스도 경쟁자 많죠. 많은데 휴대폰 케이스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. 첫 번째가 그 잘 팔릴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애플, 뭐 아이폰, 뭐 이런 거. 그건 당연히 지재권 맞죠.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. 휴대폰 충전기 뭐 연결 잭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이것도 보면 지금 이거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휴대폰 배터리 수리 공구잖아요 이거 지금. 그러니까 부속 같은 거 있죠 부속. 남들이 안 파는 거. 그러니까 다이소 같은 데 없어요 가도. 해외 직구라든 구매 대행을 하든 내가 쉽게 못 구하니까 그걸 좀 구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런 특징을 잘 보고 공략해야 돼요. 지금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잘 보세요. 자기 매출 4천, 5천 찍었다. 뭐 단기간에 됐고 뭐 되게 성실히 했다. 맞죠? 매일 아닌 것 같아. 나 저렇게 똑똑하지 않거든. 제가 또 누굽니까? 저 체육과잖아요. 제가 그 무식하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잘 모르겠는 사람들, 그러니까 우리 같은 초보에서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이나 아니 힘든 사람들,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머리를 비우세요. 그냥 머리를 비우고 이런 거 못 본 것 같아. 다이소나 이런 데서 지재권 피해가고 금지어 설정한 다음에 이걸 올려놓고 노출되는데 좀 시간 걸릴 거 아니야. 로직 타고 하면 뭐 적어도 2주는 좀 기다려봐요. 네. 다 채워놓고. 그래서 카테고리 보는 법이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 통신 같은 경우도 약간 비주류 쪽으로 이렇게 좀 부품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맞고, 이것도 차량용품이죠. 차량용품, 야 진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필요 없다고 해갖고 남들이 안 찾을 거란 생각은 하면 안 돼요. 이런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우리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지만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. 특히 이런 점프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건 잘 나가요. 근데 이제 배송이 문제지. 무료 배송이네. 아무튼 이렇게 카테고리를 그 업자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몇 바퀴 굴려봤냐. 이걸 싹 다 여기 이걸 딱 봐도 남성 패션, 여성 패션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치열하죠 여기. 예, 베이비 키즈 사실 뭐 이제 좀 고수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이제 이거 함부로 못 들어가 이런 데는 우리나라 그 법이 세가지고 애기들 이거 잘 못 들어가요.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가지고 또 경쟁성 있게 하면 큰 돈 벌겠죠. 여기 뭐 조심해야 될 게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. 되게 잘하시는 분. 잘 파시는 분 또 잘 팔아요. 문제 안 되는 것만 잘 찾아서. 이게 카메라 이게 녹화되고 뭐 이런 거. 아까 뭐 자동차 바이크 쪽 했으니까.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. 뭐 딱히 브랜드가 아니어도 팔리고. 그런 게 좋아요. 남들이 안 하는데 매번 부품 올라와갖고 차량 부품도 얼마나 많습니까? 아니 하루에 그 한번 제가 미션 드릴게요. 하루에 알리익스프레스에 신상품이 몇 개나 올라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. 이게 답이 나와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신상품이 몇 개 나옵니다.
그게 몇 개인지, 몇 개 정도 되는지 뉴스 기사든 어디든 한번 찾아보세요.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볼까요? 얼마 전 결제를 해놔갖고 요즘 없어져라는 놈 왜 자꾸 보이니? 이것도 영어로 치면 좀 더 좋다 하더라고요. 대단해.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걸 저렇게 AI가 그 요즘 기계가 서빙하고 하잖아요. 근데 요번에 창업박람회 갔다 왔는데 창업박람회 가니까 아니 기계가 웍을 하더라고요. 웍을 이렇게 커피 타는 건 봤는데 웍을 하는 기계는 또 처음 봤습니다. 이렇다는 거죠. 완벽하지는 않아요. 얼마 줬습니까? 기계가 사람 일하는 일자리 안 뺏고 이 정도 선에서 너무 발전하지 말고 거기 있어. 그래야지 우리도 뭘 이렇게 좀 벌어먹지. 네가 다음 우리 어떻게 해. 그리고 퇴사한 이유는 솔직히 좀 7년 동안 너무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. 비전이라던가 솔직히 준비가 돼서 나왔죠. 네, 좀 그런 게 컸죠. 그리고 매출이 나와서 퇴사했나? 매출이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었어요. 나오긴 나왔죠. 근데 확신을 줄 정도로 매출이 높진 않았다. 한마디로 나온 거는 순전히 내 결심과 결단이었고,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하게 나와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. 판매하는 상품은 뭐냐? 다 하죠, 지금 제가. 안 하는 게 없습니다. 얼마 전에 그 코트라 지나가면서 한번 들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, 굉장히 글로벌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. 우리 서프라이즈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 할 수 있겠네요. 소신하는 방법, 매출 증빙, 순이익은 제가 기본 마진 24%에서 거의 36% 정도 잡으니까 보수적으로 20%라고 해도 순이익이 얼마겠습니까? 지금 한 달에. 답 나오죠. 네. 그리고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말씀드리네요. 죄송합니다. 처음 말씀드려요. 카드 선택 잘 하셔야 돼요. 카드를 결제할 때 뭐 국민가금카드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 개 회사 카드를 쓰셔야지 한도가 늘어나잖아요. 그렇죠? 국민 뭐 1,000만원이라고 치면 롯데 1,000만원 해야지 2,000만원 되고 뭐 삼성 1,000만원 해갖고 3,000만원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한도는 필요하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매출 증빙 순위, 매출 증빙은 또 할 겁니다. 이제 제가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저희 경리분께서 이제 아침마다 저한테 매출 증빙 자료를 주실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에서 30%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뭐 40% 잡으신 분도 하는데 부럽냐? 전혀 부럽지 않아요. 상품을 팔 때 그 상품만 판매하지 않습니다, 저는.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또 어떤 사업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.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벌어들이는 순수익은 대충 또 가늠이 되는 거죠. 이제 8일 남았네요.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또 사입 상품 경쟁력 있게 할 만한 게 또 들어옵니다. 그 대형 플랫폼 국내 진출 아마존,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가 들어오는데 뭐 전혀 걱정하지 않냐.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셀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데 걱정되죠? 네.
이게 뭐 보통 작은 회사입니까? 이게 엄청나게 큰 회사고 당연히 이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직접 들어와 버리면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동석 님께서 이렇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는데도 제가 먹고 사는 거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뭐 사람들 대중심리가 항상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게 좋습니다 해갖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까? 말 안 듣는 사람도 꼭 있죠. 예, 좋은 길을 알려줘도 자기만의 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이 이 사업자 코드도 있거든요. 525105. 그 다음에 525101은 이제 소매로 해가지고 이제 있겠죠. 해외 직구 대행은 그 사업 코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런 코드가 없던 게 생겨가지고 이제 꽤 됐잖아요. 이제 몇 년 됐죠. 이 나라에서 인정한 사업이 그렇게 쉽게 이 시장이 그 붐이 없어지냐 뭐 주춤할 수 있겠죠. 다시 붐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게 냄비근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작심삼일도 계속하면 됩니다. 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와 셀링허니 반자동과 대량 수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. 다 나쁘지 않습니다. 잘하면. 근데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거 뭡니까? 해도 안 되는 사람. 저 같은 사람. 그러면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? 뭘 하든 상관없어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꾸준히 하셔라. 그리고 일단 올리고 생각해라. 잘 올렸냐, 나쁘게 올렸냐, 내가 조금 이게 좀 만든 게 좀 미흡해 보인다? 일단 올리세요. 반품. 알리익스프레스 반품은 가끔 그러시더라고요. 좀 세상을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.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저는 어떻게 이제 좀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, 상대방이 나한테 정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틀린 사고방식으로 나를 대하는데, 나만 선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 해가지고, 그게 저한테 이롭습니까?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반품 한번 해보세요. 잘 되죠. 잘 되는데 배송 기간이 갑자기 뭐 한 달이 넘어도 안 와도 아직 그 반품 신청할 시간이 안 됐습니다 하면서 고객이 반품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주문을 할 때부터 뭐 대부분 다 아시겠죠. 근데 이제 알리 스탠다드 shipping으로 해갖고 정확하게 보름 있다가 오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하시던지 아니면 최초에 이제 스크롤링을 할 때 요즘 5일 배송 많잖아요. 그런 걸 통해서 하시던지 반자동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타오바오나 이런 데 보면 등급 높은 인원들, 그 판매자들 그런 중고 판매자들 검증이 됐으니까 그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게 꼭 거래를 하다 보면 알리든 타오든 어디든 명확하게 이 판매자한테 주문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, 반응이. 이게 배송도 잘 되고, CS가 거의 없다는 거죠. 그런 걸 모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. 그 몰털이라고 하잖아요. 뭐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도 현명한 겁니다. 나름 전략이고. 그래서 대량 반자동 수동 다 현명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안에서 단순 반복을 이렇게 시스템화 하는 걸 좋아해서 대량을 하는 걸 좋아하고 여기서 팔린 거를 반자동을 건너뛰고 바로 수동으로 간다. 반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. 고객님이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약간 브랜드 상품인 줄 알고 받았는데 브랜드 등급도 아니고 약간 중국산인데 되게 중국에서 이제 저품질 같은 게 왔다.
그래서 이거가 기능은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. 이거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 받아줄 수 있냐? 그러면 대부분의 셀러가 어떻게 하냐면, 아, 그거 안 되는데요? 아니, 그건 본인 생각이지. 고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만이 있다시잖아요. 그렇게 하면 안 되죠, 양심적으로.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면, 일단은 우리가 반품 넣어가지고 정당한 사유로 이제 증빙 자료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가끔 있습니다. 그러면 정말 화가 나요. 아니, 물건을 다 깨서 보내놓고서 깨졌다고 해갖고 하면 100% 환불인데, 가끔 가다가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유로 안 해줄 때가 있어요. 상대방은 그런데 저는 방어권도 없습니까?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그런 것도 있고, 제가 이걸 너무 늦게 처리하면은, 물건 받고 나서 너무 늦게 처리하면 또 그 접수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연락이 딱 왔을 때 그 상품 지금 어떻게 받으신 지 얼마나 됐나요? 물어본 다음에 바로 반품 신청을 걸어버립니다. 일단 반품 신청 걸고 시작해요, 저는. 증빙자를 포함해갖고 고객님한테 보내달라 하던지 하면 딱 오거든요. 뭐 그게 여러분들이 가끔 반품 받다 보면 갑자기 심장이 쫄깃해지는 가격대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중국 판매자 문의 게시판에다가 이제 문의하기 채팅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 중국 판매자가 좀 이게 그 텍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여요. 그 인성이. 자금 순환. 아, 이거 제가 또 홍보 한번 하면 제가 뭐 거기에서 뭐 메리트를 얻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근데 올라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올라 선정산. 예. 자금 순환이 좀 빠르고 이게 사실 거긴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점수도 안 잡아먹고요. 제가 알기로 뭐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올라 선정산이 그 수수료도 굉장히 낮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배송 중일 때 정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. 그래서 한번 써보셔라. 이게 월 정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발생했을 때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얼마 이하는 수수료가 없어요. 저 같은 경우 금액이 원체 크니까, 기억이 안 나는데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주제에 대해서 다 지금 얘기를 했고, 만약에 제가 직원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수익이 올라가겠지만, 그분들도 워라밸을 보장을 해야 되고, 내지는 인원 감축이나,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런 절약을 통하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, 공격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서, 비전 있는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, 이제 금액을, 수익을 더 증대하고, 직원들의 워라밸과 근무하는 보람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사업주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혼자서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.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? 뭐 나는 지금 뭐 어떤 환경 탓하지 마세요. 환경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. 저도 그랬어요. 저도 야,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걸 준비할 수 있겠어. 그냥 조금씩만 하세요. 조금씩만 하면 그게 모여가지고 언젠간 크게 굴러갑니다. 이게 눈덩이처럼. 여러분도 다 아시는데,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해요. 그 어떤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다 주어진 환경이 서로 다 틀리잖아요. 제가 그 무료로 이제 미팅을 통해서 좀 이제 잡아 드리는 것도 좀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야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보람을 좀 느낄 것 같아요. 그래야 뭐 신이 나가지고 뭐 같이 해서 좀 알려드리고 좀 할 것 같거든요. 그게 아니어도 알려드릴게요.
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열심히 이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분 좋은 하루가 또 되시길 원합니다. 예,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. 혹시 뭐 냉정하게 뭐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 영상을 좀 더 보완해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